저는 열리지에 대해 하고 싶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속설과 간단한 설명만 나오고 생성 기작이나 원리, 접목과의 차이점 등이 궁금한데 잘 나오질 않습니다. 열리지의 생성 원리는 무엇인가요? 두 개의 가지가 맞닿으면 서로 다른 경로로 자라지 않고 붙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붙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접목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열리지는 접목처럼 쌍떡잎 식물의 단연생 식물에서만 일어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줄기가 자라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체계적인 답변을 위해서 질문을 맨 마지막 것부터 순서를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쌍떡잎 단연생 식물에만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외떡잎 식물을 염두에 두신다면 맞습니다. 만쌍떡잎, 외떡잎이 둘 다 속씨 식물이지만 소나무, 잣나무 등의 겉씨 식물과는 다른 그룹이고 겉씨 식물에서도 열리지 현상이 관찰되므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열리지 현상은 결국 줄기의 부피 생장의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옆으로 자라다가 서로 접촉하여 합쳐지는 현상이고요. 쌍떡잎 식물과 겉씨 식물에서 줄기 생장은 물관과 채관 중 채관 부분이 계속 자라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쌍떡잎 식물이나 겉씨 식물은 채관과 물관이 줄기 주위에 둥글게 배열되어 있고 외떡잎 식물은 채관과 물관이 쌍을 이루어 줄기 여기저기에 분산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떡잎 식물의 관다발 배열 형태가 열리지가 일어날 확률을 크게 줄인다는 점과 많은 외떡잎 식물이 일년생이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접목의 원리란 결국 서로 다른 개체의 조직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무의 줄기는 원래 가운데는 죽은 조직이 고유물관이 죽은 조직이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원래 있던 물관, 바깥쪽에 새 물관이 생기며 그 물관도 곧 죽게 되고 그 바깥에 새 물관이 생기고 하면서 줄기가 두꺼워지고 결국에는 목재가 됩니다. 물관의 바로 바깥쪽에는 채관이 있고 이 채관은 살아있는 조직이며 잎에서 만들어진 광합성 산물을 뿌리나 다른 부위로 이동시키는 통로입니다. 나무는 언제나 채관보다 물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접목이란 이러한 죽은 조직보다는 산 채관 조직을 연결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산 채관 조직 바로 옆에는 물관이 언제나 따라가기 마련이고요. 접목할 때 두 잘라진 줄기에 채관 부위를 접촉하도록 하고 테이프 등으로 감아서 고정시키면 줄기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려는 세포 분열이 위아래 부위 모두에서 일어나게 되겠지요. 이러한 소위 유상 조직이라고 하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저는 알지 못해서 위아래에서 형성된 켈러스는 탈분화된 상태이고요. 탈분화란 잎, 줄기, 뿌리 등 같은 구체적인 어떤 기능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세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른 무슨 조직으로 발달할 수 있는 미분화 상태를 말합니다. 접목 부위에서 생성된 이 세포 덩어리들은 일부는 도관으로 발달하여 양분을 나르는 사관부가 되고 일부는 물을 퍼올리는 채관부로 발달하고 나머지는 그냥 접합 조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과정이 굳어져서 치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살아있는 개체의 모든 세포는 세포질이 연결이 되어 있다 는 점입니다. 모든 식물 세포는 옆 세포와 플라스마데스마타라는 구멍을 통하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하여 이온이나 작은 유기물질이 이동하고 세포 간에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물이 부족하면 잎의 기공이 닫히는 것도 이러한 신호체계 때문입니다. 미분화된 세포들이 이 두 절단된 조직 주위로 자라면서 연결시킬 때 세포질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열리지로 돌아가서 열리지란 줄기의 측면이 접촉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전제는 어떠한 힘으로 상처가 생겨서 사관부가 양측까지에 노출이 되어야 하고 그 상처 치료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종의 탈분화 조직인 켈러스가 형성되어야 하고 접목 과정에서 테이프로 감은 것처럼 두 부위가 견고하게 오랫동안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겠지요. 따라서 일부러 두 가지를 상처를 낸 후에 감아 놓아도 는 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열리지 현상을 나무를 고문하는 형태라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 몇 년 전에 시베리아 지방을 여행할 일이 있었는데 그곳의 잣나무는 상당수가 열리지 형태로 자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종이 있습니다. 만차세라는 일종의 잣종자를 먹는 새들이 가을에 잣종자들을 땅에 묻어 심어 놓는데 한 번에 3에서 4개씩 묻어놓고 나중에 꺼내 먹는데 어떤 때는 심어놓은 위치를 잊어서 이 나무들이 한 군데에서 싹이 나는데 결국 크면서 하나의 나무가 여러 개의 줄기가 난 것처럼 자라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 나무가 아래가 붙어서 자라는 형상이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이렇게 감추어 두는데 상당수의 열리지목이 자연계에 있을 수 있다. 는 말이 되지요. 물론 아래는 떨어져 있고 위가 붙은 나무가 생길 수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두 가지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겠지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땅속의 뿌이에서는 더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짐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나무나 다 열리지가 될까요? 서로 다른 종의 나무 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나무마다 종 특유의 물질을 분비하고요. 이런 물질의 대부분이 2차 대사산물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다른 생물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고에 따라서 접촉이 이루어져도 세포나 조직 간의 융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생물은 세포 분열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붙어있는 부위가 서로 틀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서로 간의 세포질 연결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접목 불화합성입니다. 결국 붙지 않고 떨어져 버리겠지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